제가 말씀을 드릴 땐 귀에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말해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서 안 들리시면 이렇게 귀에 손을 가져가 소리를 모아서 어차피 나이도 많고 이렇게까지 안 들리는데 보청기에서 뭐하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심도 난청을 방치해서 아예 청력을 잃어버리면 뇌를 자극해 줄 수 없어 위험도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효자청정사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경도, 중고도를 지나 이 시리즈의 마지막 고심도 난청입니다. 고심도 난청을 데시벨로 확인해보면 성인 기준 정상 청력이 0에서 25데시벨부터 듣기 시작하는 데 비해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고도는 71에서 90데시벨까지, 심도는 90데시벨 이상은 못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고심도 난청은 주변 작은 소리들은 물론 웬만한 말소리, 전화벨 소리 등은 아예 들을 수 없거나 아주 작게 들리는 정도고요. 지하철 소리가 85데시벨인 걸 감안하면 오토바이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을 들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자동차 경적이나 가까이서 고함 치는 소리 같이 아주 큰 소리만 간신히 들을 수 있고 일상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실제로 오시는 심도 난청 분들을 보면 입모양을 보여드려도 알아듣기 어려워하시고 수화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대화도 남들이 봤을 때 서로 싸운다고 오해할 정도로 언성을 많이 높이며 가족들과 대화하셔서 언뜻 보면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빠지는 거야. 응?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 다 괜히 미워하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귀에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말해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서 안 들리시면 이렇게 귀에 손을 가져가 소리를 모아서 겨우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심도 난청인 분들은 전화 통화가 어려우셔서 웬만하면 관리 예약 잡으실 때도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같은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요. 그렇게 저희를 만나게 되면 크게 말씀드려 보기도 하고 종이에 써서 여쭤보거나 큰 모니터에 타자를 쳐서 글자를 보고 대화를 하기도 해요. 손짓 으로 바디랭귀지도 하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은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얼마 전 70대 후반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저음 쪽 일부 구간만 청력이 약간 살아있고 이 지점부터는 청력이 아예 손실되어 못 듣는 청력이었어요. 심도 난청이었죠. 어머님은 이미 사용 중인 보청기가 있었는데도 대화가 많이 어려웠어요. 청력 검사를 봤을 때는 심도 난청이셔서 말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였지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청기를 골라 소리를 조절해드리고 껴드렸습니다. 조절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입모양을 함께 보면 질문의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지만 어머님 가족분들도 놀라시고 동시에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TV로 트로트 가요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청력상 TV 소리를 듣는 게 어려울 것 같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자고 양해를 구하고 주파수 전이 기능을 활용해 피팅해 드렸죠. 조절한 보청기를 끼워드리고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앞에서 들려드리니 어머니께서 노래도 들린다며 박수치며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이렇게 어머님처럼 많이 안 들리는 경우에도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시다면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남아있는 청력을 쓸 수 있다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더 줄어드니까요. 어머님처럼 고심도 난청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보청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심도 난청인 분들의 보청기는 그 이전인 경도나 중도 난청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경도나 중도 난청은 그래도 살아있는 청력이 있다 보니 소리를 더 많이 그리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고심도 난청은 쓸 수 있는 청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리 자체를 크게 증폭해 주고 남아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완전히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거나 더욱 명확하게 듣는 것보다 들을 수 있는 소리라도 더 크게 지속적으로 들어서 신경을 자극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 그 기준으로 제가 선정한 고심도 난청을 위한 보청기 탑3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벨톤의 인비전 17 오픈형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익숙하신가요? 저번 중고도 난청 영상에서도 추천해드렸었는데요. 벨톤 브랜드 자체가 출력이 좋고 뻥 뚫린 시원시원한 음색을 가진 제품이라서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고도
고도 난청부터는 베이톤 제품을 자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또 고음을 많이 올릴 때도 소리 왜곡이 덜돼서 안정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브랜드 제품은 보통 소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소리가 카랑카랑해지고 거칠어지는데 베이톤 인비전은 고음 출력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는 고심도 난청의 경우 오픈형 사용이 어렵고 BT 귀걸이형 정도 돼야 들을 수 있는데 베이톤은 오픈형으로도 고심도 난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BT 귀걸이형 보청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티가 많이 나는 편인데 베이톤 인비전은 사이즈가 많이 작아서 티가 잘 안 나는 것도 장점이라 티 나는 게 싫다면 더욱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오픈형보다 귀걸이형 보청기가 출력이 좋은데요. 베이톤 인비전은 전 제조사 통틀어서 오픈형 중에 출력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BT 귀걸이형 보청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출력이 세기 때문에 꼈을 때 울림 현상을 크게 느낄 수가 있어서 무엇보다 세밀한 조절이 필요해요. 만약 테스트를 껴보시고 울림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담당 청명사분께 이야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고심도에서 마지막 단계인 심도로 넘어가 버린다면 귀걸이형 BT 제품 중에서 선택하셔야 해요. 귀걸이형 BT 중에서는 베이톤 부스트 울트라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심도 난청인데 오픈형 보청기를 최대한 해보고 싶다 하시면 베이톤 인비전을 테스트해 보시고 만약 내 청력이 베이톤 인비전의 출력으로 모자란다면 다른 귀걸이형 제품이나 베이톤 부스트 울트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제품은 시그니아 모션 차지 앵고 SPX입니다. 출력이 높은 BT 귀걸이형 제품이고요. 여러 보청기들을 시연해 드렸을 때 울리는 게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BT 귀걸이형 제품은 충전식인 제품이 흔하지 않은데 이건 충전형 제품이라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보청기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3시간 충전으로 최대 6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채널 수, 소음 제어 성능 등의 차이에 따라 1X서부터 7X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서 가격대가 다양해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삐 소리가 나는 피드백 현상을 제어하는 기능이 우수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날로그 보청기를 오랫동안 껴서 디지털 보청기가 낯선 분들에게 시연해드리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날로그 보청기는 모든 소리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짱짱한 감이 있는데 디지털 보청기는 음색이 부드러우면서 좀 더 섬세하고 필요한 소리를 골라서 선명하게 들려주다 보니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그니아 모션 차지 앵고 SPX는 출력이 높은 편이라 그 짱짱함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에게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소리를 많이 높였을 때 음색이 거칠어지는 등 변질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청력에 맞춰서 청룡사가 소리를 섬세하게 조절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오티콘 엑시드입니다. 오티콘 브랜드 자체가 소리가 부드러운 편인데도 이 제품은 출력이 좋아요. 원래 소리가 커지면 음질이 거칠고 변질될 수 있는데 특유의 부드러움은 유지하면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도 난청이신 40대 중반 여성분에게 시연해드렸을 때 책상을 이렇게 쿵쿵 쳐보시고는 이런 소리마저 이질감이 없이 편안하게 들린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이 이질감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선천적 난청의 유소화나 어린이 보청기로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정확히는 오티콘 엑시드의 플레이라는 제품이 유소화용 라인인데요. 외형과 출력, 기능은 엑시드랑 같은데 유소화 전용 특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성인과 다르게 유소화는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여서 언어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말소리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제품도 피부 알러지에 민감할 수 있는 재료는 최소화하고 LED 표시 등도 있어서 보호자가 아이의 보청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출시가 된 지 오래된 제품인데다가 충전식이 아니라서 그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맞는 분들은 크게도 잘 들리고 자연스럽다고 하시는데 안 맞는 경우에는 주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경도 난청부터 중고도, 고심도 난청까지 보청기 탑3를 뽑아봤는데요. 이 영상들로 난청 정도를 짐작해보고 제품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면서 실제로 보청기를 맞출 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영상으로 짐작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이나 보청기 센터에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하고 맞춰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고심도 난청인 분들은 어차피 나이도 많고 이렇게까지 안 들리는데 보청기에서 뭐하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족분들 손에 이끌려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거든요. 물론 보청기를 한다고 해서 젊은 시절 청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심도 난청은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만 목표로 해도 충분합니다. 고작 작은 소리 조금 크게 듣자고 보청기를 해야 할까 싶겠지만 우리의 귀는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가 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자극받아야 뇌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신도 난청을 방치해서 아예 청력을 잃어버리면 뇌를 자극해 줄 수 없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소리를 계속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난청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청력은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긴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병원이나 보청기 센터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난청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